30년 경찰 생활 끝에 연금 300? 듣던 거랑 다르네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그랬어요. 30년 동안 나라 지키고 국민 지킨 경찰이라면 퇴직 후에는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어요. 연금도 매달 300만 원이면 적지는 않다 싶었고요. 주변에서도 공무원 연금 받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받아보니까 이게 참 듣던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처음 한두 달은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안 해도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도 없고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요. 근데요, 딱 석 달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갈 곳이 없고 주변에서 전화 오는 일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제 인생이 멈춘 느낌? 그 불안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연금 300, 그 돈으로 진짜 살 수 있을까? 연금 300만 원. 겉으로 보면 적지 않아 보여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래도 연금 받는 게 어디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면 이 3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는지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월세를 살진 않아도 관리비에 보험료, 차량 유지비, 병원비가 기본으로 나가고요. 여기서 식비, 경조사비, 휴대폰 요금, 손주들 용돈까지 합치면 넉넉한 건커녕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연금으로는 숨만 쉬고 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례 1, 65세 김철수 씨,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적자. 경찰직에서 정년 퇴직한 김철수 씨가 겪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집 관리비 30만 원,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40만 원, 식비 60만 원, 병원비 20만 원, 손주 용돈 20만 원 어느새 통장이 비어가더랍니다. 문제는 갑작스런 지출이에요. 김 씨는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300만 원 넘는 병원비가 들었고 이후에도 매달 꾸준히 물리치료와 약값이 나갔습니다. 결국 적금을 깼고 지금은 국민연금까지 합쳐도 생활비가 부족해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김 씨는 말합니다. 연금이 있다 해도 아프면 끝입니다. 사례 2, 62세 박정자 씨, 배우자 연금 합쳐도 빠듯한 삶. 박정자 씨 부부는 남편이 군인, 본인은 경찰로 정년 퇴직한 더블 연금 부부입니다. 합쳐서 월 5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전혀 넉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둘 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무릎 주사까지 매달 약값이 30만 원 넘게 들어가요. 자동차도 오래돼 고장 날 때마다 100만 원 단위 수리비가 들고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러 가기도 무서울 지경이에요. 특히 자녀 둘이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 용돈과 지원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연금 500만 원도 생활비, 가족 부양비로 다 빠져나가고 노후에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간다는 건 언감생심이랍니다. 사례 3, 67세 최영만 씨, 퇴직 후 아르바이트 전전. 최 씨는 경찰로 30년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 은퇴 1년 만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경찰 출신인데 하는 자존심이 있었지만 그걸로 배를 채울 수는 없더랍니다. 연금으로는 손자 생일 때 용돈 한 번 주기도 눈치가 보여서 결국 일주일에 3번씩 야간 근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근무 후엔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돈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연금 300으로는 사람이 살 수는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때는 공무원 연금이면 노후 보장이라는 공식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고 의료비는 예측 불가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은퇴해도 가족 부양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죠. 게다가 연금은 정기적인 수입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 느리게 오르는 구조예요. 물가가 5% 오를 때 연금이 1%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줄어드는 셈이죠. 전문가 조언연금은 기본일 뿐 플랜 B는 필수입니다.
노후 준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연금은 삶을 유지하는 기본일 뿐 삶의 질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퇴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외에 비상소득이 있는가? 월세 수입, 임대사업, 소액 투자 혹은 가벼운 부업이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를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놨는가? 보험 정리, 차량 감축, 이사 등으로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 유지 계획은 있는가? 건강이 무너지면 연금이고 뭐고 다 무너집니다. 은퇴 전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노후는 현실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연금은 확실히 든든한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믿고 있다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불편함에 좌절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경제력, 건강관계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제대로 굴러갑니다. 30년 일했는데도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한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현실 노후 점검을 해보세요.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요? 아니요, 살 순 있지만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그게 꿈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이 바로 다시 계산기 두드릴 때입니다. 연금 300, 실제로는 지출의 절반밖에 못 막는다. 요즘 60대 부부 기준 월 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나 통계청 가계조사 결과 등을 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 의식주, 교통통신 최소한의 문화생활만 해도 월 270만 330만 원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경조사비까지 고려하면 월 400만 원 안팎으로 보아야 안정권이에요. 그렇다면 연금이 300만 원일 때는요? 결국 약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매달 필요하다는 말이죠. 즉, 연금은 기본 틀일 뿐 실제 은퇴 생활의 절반 정도만 커버하는 역할입니다. 연금 외 플랜 B,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 1. 퇴직 전 반드시 체크할 것 지출 구조 다이어트.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 분석이에요. 대부분 은퇴 전 지출 습관을 그대로 끌고 가는 실수를 합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하나 줄여야 해요. 보험료 보장 범위 중복되거나 과도한 상품은 정리.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줄이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주거비 본인 소유 주택이라도 관리비 난방비 등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 구독 서비스, 외식, 여가 비용 정리. 사례. 김모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다 매달 80만 원씩 적자가 났고 1년 만에 퇴직금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후 지출 다이어트 컨설팅을 받아 차량을 일대 줄이고 보험 이건을 해지하고 IPTV와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정리한 뒤 한 달 6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TIP 지난 3개월간 통장 지출 내역을 무조건 체크해보세요. 자동이체 항목 중 필요 없는 것만 줄여도 체감 효과 큽니다. 2.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은 계속돼야 한다. 연금 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생존 전략입니다. 가능한 방법들. 소형 부동산, 월세 수익 상가보다 원룸, 5도시형 생활주택 등 저위험 소형 위주. 소액 창업 프랜차이즈보다 기술 기반 개인 창업 권장. 온라인 부업 중고거래,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 재취업 5시간제 근무. 사례. 경찰 퇴직 후 경비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 씨는 월 8만 100만 원을 보탭니다.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 일 덕분에 내 돈이 아니라 이 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사항. 단순히 노후 창업이라고 해서 카페, 게스트하우스, 식당 등에 덜컥 투자하는 건 가장 위험합니다. 창업은 수익보다 손실이 빠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3. 의료비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의료비 지출이에요. 노후 의료비는 단순히 약값 수준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약 300만 원. 치과, 안과, 정형외과, 내과 복합 방문. 간병 비용, 검사 비용, MRI 등은 비급여라 부담 큼. 사례.
박정자 씨 부부는 무릎 수술과 정기적인 약 처방으로 연간 700만 원 이상 의료비가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비 보장 제외 항목이 많아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대책 팁. 실손의료보험은 갱신 전에 반드시 보장 내용 체크. 치과, 한방치료, 도수치료 등은 장기적으로 보험 비급여 항목 관리 필요. 60대 이후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기 발견이 비용을 줄입니다. 4. 국민연금 vs 공무원연금 착각하지 말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지만 그만큼 납부한 액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즉, 지금 300만 원이 5년 후에도 실질 가치 300만 원일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은 고정소득이라 인플레이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은 물가 연동형으로 구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배당주, 물가 연동 ETF 같은 자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연금은 기초, 노후는 전략이다. 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위험한 환상입니다. 연금은 노후 생활의 바닥을 지탱해주는 기초일 뿐 나머지 공간은 우리가 따로 채워야 해요. 그럼 어떻게 채울까요? 지출 구조를 철저히 다이어트하고 연금 외에 소득 구조를 만들고 의료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산을 물가 상승 대비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연금 300만 원은 단순히 빠듯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출발선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나도 곧 혹은 이미 은퇴 후인 분들일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돈보다 무서운 건 몰라서 준비 못한 시간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예요.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살 거냐로요.